빙글빙글 돌리고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며 찾아보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긴 할 텐데요. 아까부터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눈높이에 맞춰 빛에 비춰봐도 도무지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이를 붙일 게 있어서 투명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그 끝이 어딘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가깝게 자세히 보기도 하고요. 손끝으로 천천히 테이프를 돌려가며 찾으려 해도 좀처럼 테이프 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한참 만에야 그 끝을 찾아 손톱으로 긋듯이 떼어내 테이프를 잡아당깁니다. 시원하게 들리는 테이프의 칙 소리가 좀 전까지의 답답함을 누그러뜨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무엇인가를 붙일 때 사용하는 투명 테이프. 투명 테이프를 쓰려고 하면 저는 항상 그 테이프의 끝을 찾곤 하는데요. 한 번에 딱 그 끝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사용하고 그대로 붙여뒀으니까 그 끝이 바로 보여야 할 텐데 늘 다시 사용할 때마다 끝부분을 찾아 헤맵니다. 지난번에 사용할 때도 그랬거든요. 아, 끝이 어디지? 하면서 찾았던 기억에 다 쓰고 난 후 다음을 위해 나름 떼기 쉽게 살짝 붙인다고 붙였는데요. 이번에도 영락없이 테이프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루브 올스타즈의 My Little Star. 살며시 그대 뺨에 키스를 하고 그땐 졸린 눈을 감아버리죠. 달콤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나요? My love 그대 때문에 나에겐 하루하루 즐겁기만 해. 매일 그댈 보면 설레이지만 그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까. Baby my love 언제부턴가 변해버렸죠. 예전의 나를 모두 다 잊어버렸죠. 가슴이 뛰죠. 웃게 만들죠. 하루 종일 꿈을 꾸죠. My little star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난 그대뿐이죠. 밤하늘의 별도 그대 따라 반짝이죠. My little star 나의 맘을 다해서 그대만 사랑해. 내 맘속의 밤을 밝혀주는 My little star. 언제부턴가 변해버렸죠. 예전의 나를 모두 다 잊어버렸죠. 가슴이 뛰죠. 웃게 만들죠. 하루 종일 꿈을 꾸죠. My little star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난 그대뿐이죠. 밤하늘의 별도 그대 따라
그루브 올스타즈의 마이 리틀 스타 듣고 계십니다. 투명 테이프, 우리에겐 스카치 테이프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요. 정식 명칭은 투명 셀로판 테이프 또는 투명 비닐 접착 테이프입니다. 언젠가 사용했던 투명 접착 테이프를 다시 쓰려고 하면 투명해 잘 안 보이죠. 그 끝을 한참 찾곤 하는데요. 눈으로 봐서 구별하기 힘들 때 손끝의 감각으로 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찾아내곤 합니다. 그 전에 사용했을 때 그 끝 마무리를 제대로 신경 안 써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투명 테이프가 필요할 땐 늘 급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붙일 일이 생길 때 투명 테이프 어딨지?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찾곤 하는데요.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본다면 자세히 보면 보일 텐데 급하게 서둘러 하다 보니까 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필요할 땐 그렇게 서둘러 찾으면서 다 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테이프의 끝을 대충 붙여놓죠. 이제 다 붙였다 그겁니다. 테이프의 끝을 찾는 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투명 테이프가 필요할 땐 그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을 때도 많아요. 서랍마다 다 열어보기도 하고요. 여기 어딘가에 뒀는데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분명히 테이프가 필요 없을 땐 일상에서 평소에는 다른 거 하다가 그렇게 그 테이프가 눈에 잘 띄곤 했는데요. 꼭 필요할 땐, 꼭 사용하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테이프가 발로 달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급하게 찾게 되는 것. 그게 투명 테이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테이프를 찾은 다음에는 그 끝이 어딘지 찾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마무리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게 인연일 수도 있는데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마치 투명 테이프의 끝을 다시 잘 찾아서 사용하려면 끝맺음이 좋아야 하는 것처럼 그 인연이 이어지려면 관계 안에서의 마무리도 좋아야 할 겁니다. 이게 막 사람을 만날 때 계산적이다. 그래, 다음에 만날지 모르니 끝이 좋아야 해. 다음에 만날지 모르니 잘해야 돼.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 좀 매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작이나 맺음을 함에 있어서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인상만큼이나 함께하는 과정의 시간과 끝맺음의 모습도 중요하니까요. 투명 테이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데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편의점에서 커피를 자주 사 마십니다. 마시다가 커피가 남으면 이렇게 뚜껑을, 마개를 닫아놓죠. 그런데 마개를 너무 꽉 닫아서 꽉 잠궈버려서 나중에 마시려고 하면 마개가 안 돌아가서 끙끙, 낑낑 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닫으면 커피가 셀 것 같고, 그렇다고 힘줘서 닫으면 다음에 열기가 힘들고, 참, 적당한 그 중간만큼 그 어느 정도가 어렵습니다. 중도입니다. 중도의 정도를 지키는 것. 투명 테이프도 다 사용한 후에 다음을 위해서 끝맺음의 여지를 남겨야 하는데 다 썼다는 마음에 대충 딱 붙여버리죠. 하물며 저는요, 투명 테이프에 먼지 같은 게 달라붙는 걸 싫어해서 깔끔하게 사용합니다. 그 끝이 그러니까 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끝에 먼지라도 붙어 있으면 끝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다 사용하고 나서는 그 끝을 살짝 접어놓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기가 편하더라고요. 사용할 때 접힌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고 쓰면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가위를 찾으러 다닙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겠죠. 사람을 만나던 일을 하던 다음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는 것, 끝맺음을 잘하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것. 여지를 남긴다는 건 미련이 남는다거나 뒤끝 있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미련이 남다, 뒤끝이 있다. 이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요. 여지를 남긴다는 건 열어둔다, 이어간다, 이런 긍정적인 어감이고 뭔가 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옆에 투명 테이프가 있다면요. 한 번쯤 빙빙 돌려가면서 그 인연의 끝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짙은의 션샤인. 해가 뉘어뉘어 저물 때 이른 아침 이슬이 질 때 돌아오는 길마다 그대 향기 남아있죠. 어느새 오는 밤의 끝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햇살 머금었죠. 멀리서 나를 부를 때 꿈결에 나를 찾을 때 멀리 있지 않음을 알고 있겠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더는 기댈 곳이 없을 때 어디선가 그대 역시 나를 찾고 있겠죠. 긴 어둠의 끝에서 문득 찾아온 햇살처럼 부드럽게 나른하게 간지러운 눈이 내리는 그 길에서 날 기다린 것 같아. 홀로 남겨진 그 방에서 날 비추는 것 같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참 소중한 건지. 그댄 나만의 햇살 You're my sunshine You're my own sunshine. 아직도 그대는 손에 잡히질 않죠. You're my sunshine. 언제쯤 내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긴 어둠의 끝에서 문득 찾아온 햇살처럼 부드럽게 나른하게 간지러운 눈이 내리는 그 길에서 날 기다린 것 같아. 홀로 남겨진 그 방에서 날 비추는 것 같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참 소중한 건지. 그댄 나만의 햇살 You're my sunshine You're my own sunshine. You're my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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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day, of the night, of the noon. You're my sunshine. 짙은의 션샤인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제가 투명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보이실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네. 이렇게 끝을 지금도 찾기 힘듭니다. 네. 끝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는 네, 이런 거죠. 끝에. 네. 음악이 나간 사이에 제가 가져온 테이프 두 개 중에 하나. 네, 이 투명 테이프는 끝을 찾기가 쉽네요. 네, 아시죠? 요즘은 투명 테이프 중에서 끝에 테이프를 자를 수 있게 톱니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테이프라면 테이프 사용 후에 그 끝을 네, 그 톱니 있는 부분 여기에 붙여 놓으면 되니까 끝을 찾기에도 조금 더 간편해졌습니다. 투명 테이프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앞에서는 테이프를 사용하고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용하려고 테이프를 뗄 때도 저는 자주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테이프를 뗄 때 한 번에 떼어줘야 하는데 꼭 한쪽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떼어질 때가 많습니다. 테이프 전체가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균일하게 반드시 같이 떼어져야 하는데 가운데가 갈라져서 한쪽만 뜯어지거나 한쪽 끝에서만 떼어져요. 잘못 떼어진 부분까지 이제 가위로 잘라내고 다시 처음부터 조심조심 신중하게 떼어내곤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투명 테이프에 손에 지문이 남는 걸 싫어해서 지문이 남지 않게 조심조심 하기도 합니다. 투명 테이프 하면 또 테이프를 나중에 떼어낸 다음에 남는 자국도 있죠. 끈적끈적하게 그 진득거림이 남기도 하고요. 강의실이나 회의실에 가면 벽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뗀 자국들이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테이프가 떨어지면서 종이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벽에 붙였던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 벽에 있는 페인트가 함께 떨어져 나오기도 하잖아요. 테이프가 사용하긴 편리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네요. 흔히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 마음에 반창고를 붙인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투명 테이프도 마음이나 사람 간의 관계를 비유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헤어질 때 테이프를 떼낼 때처럼 뭔가의 자국을 남기는 거, 아니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끔은 좋은 기억이나 추억의 여운처럼 그게 진드기지 않고 깔끔한 자국이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스카치 테이프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투명 비닐 접착 테이프. 이름도 길죠. 투명 비닐 접착 테이프. 방송 중에 상호명이나 상표명을 말하면 안 되어서 그 어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투명 비닐 접착 테이프. 셀로판 테이프는 1930년 무렵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이름이 스카치 테이프였죠.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처럼 테이프 전체에 접착력이 있지는 않았고 테이프의 가장자리에만 일부 조금 접착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접착제가 있어야지 붙는데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잘 안 붙었을 것 같아요.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장이 인색하다고 스카치하다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스카치, SCOTCH, 스카치. 우리말로 하면 인색하다는 뜻인데요. 회사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명 접착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카치 테이프가 상표의 보통 명사화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투명 접착 테이프를 일컫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효가 부릅니다.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서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오셨습니다. 거리를 걷거나 정원이나 들판을 보면 노란 민들레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민들레는 노란 꽃도 예쁘지만 그 보송보송한 솜털 같은 꽃씨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네, 후 하고 후 하고 꽃씨를 불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요즘 한창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날리기도 하는데요. 민들레 이야기를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말이 민들레 홀씨가 맞느냐 아니면 민들레 호씨가 맞느냐 하는 거죠. 호에 니을 받침이냐 티읕 받침이냐 그거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저전에 따르면요. 홀씨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이 생식을 하기 위해 만드는 세포, 포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민들레의 경우 꽃이 피고 씨앗으로 번식하므로 홀씨가 아니라 꽃씨 또는 낫씨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네요. 또는 이제 다른 접근 방법, 다른 의미로는 한 겹으로 된 하나인 혼자인 뜻을 더하는 홑을 써서 호씨, 민들레 호씨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왠지 호씨라는 말보다는 홀씨라는 말이 더 정감 있고 좋습니다. 민들레 씨앗은 둘이 함께 날아가거나 무리지어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늘 낫씨 하나하나가 홀로 바람결에 날아다니는데요. 뭔가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유라는 단어나 여행, 나풀나풀 그런 뭔가 좀 밝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궁옥분의 민들레 홀씨되어인데요. 잠깐만, 조금만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 바라보며 가슴을 에이며 밀려오는 그리움 우리는 들길에 홀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 산등성 위에 해지려고 너무나 아름다웠지. 남궁옥분의 민들레 홀씨되어 듣고 계십니다. 민들레 관련한 노래하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먼저 떠올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들레 꽃을 볼 때 떠오르는 노래 한 번 정도 듣고 싶다,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남궁옥분 대표곡 중에 하나이자 민들레와 관련한 노래 중에서 대표곡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이 노래 제목 때문에 우리가 민들레 홀씨, 민들레 호씨, 민들레 호씨라는 말보다는 민들레 홀씨라는 말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끔 일부러 찾게 되는, 일부러 찾아서 듣게 되는 노래인데요. 보통은 긴 시간 대중교통을 타거나 아니면 뭔가의 휴식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뭔가의 위안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뭔가 좀 즐거울 때도 혼자 조용히 그것을 느끼고 싶을 때 찾게 되는 노래입니다. 저에겐 마음의 반창고 같은 노래, 내리 부릅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 전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감각하게 놓치고 지나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잠시 후 보글보글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에 분명 평소에도 물 끓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새삼 그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동안 이처럼 흘려버렸던 소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이야기. 일상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관계에서 오고 지났을 마음의 소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CM송도 함께 듣고 생각도 나눴었죠.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지난 방송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댓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영님의 글입니다. 진행자님 모습이 동그랗게 한 번 더 나오니 좋았는데 중간에 사라졌네요. 방송을 들으며 참 행복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전하는 마음의 소리를 나중에라도 떠올리며 어느 순간 느닷없이라도 변하지 않을 추억의 온기로 따스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마음을 전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진행자 모습이 동그랗게 한 번 더 나와서 좋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라디오 책갈피 보이는 라디오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촬영할 때 하나로만, 카메라 하나로만 촬영할 때도 있고 2대로 촬영할 때도 있는데요. 지난주는 카메라 2대를 사용해서 하나는 정면으로 나오는 장면을 담고요. 다른 하나는 측면샷이죠. 측면으로 나오는 장면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방송 중간 정도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정면샷과 측면샷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측면샷이 나오다가 아니면 정면샷이 나오다가 둘 중에 한 화면만 하나의 영상만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측면샷이 크게 나오고 정면샷이 영상의 한쪽 모퉁이에 동그랗게 두 영상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말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좀 더 그렇게 동시에 나오게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동시에 화면이 2개가 나오니까 동그랗게 나온 부분이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잠깐만 동시에 나오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보이는 라디오를 집중해서 봐주셨다는 말씀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영님이 방송을 들으며 저에게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과 함께 아무리 마음을 전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분명 제 주위에서 전하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소리를 못 듣고 모르고 지났을 겁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관심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귀와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앞으로는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대신 떠오르는 시 한 편 놓고 갈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럼요. 말하지 않으셔도 그 반가운 마음 제가 그 올린 글을 읽으면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사실 방송 듣고 온라인에 댓글을 올린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거든요. 일단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도 해야죠. 또 어떤 글을 달까 생각도 해야 되죠. 귀찮기도 하지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인까지 하고 수정님을 비롯해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그 마음 반갑게 잘 받고 있습니다. 수정님이 시 한 편도 올려주셨는데요. 황인숙 시인의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황인숙.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뜨려보자. 살며시 한편 살며시. 황인숙 시인님의 말의 힘. 시 한 편 살며시 남겨주셨습니다. 시의 글귀 중에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기분 좋은 말을 소리 내보자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만으로도 이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 좋은 말, 기분 좋은 생각, 일단 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물론 시에 나온 말과 단어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긴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파랗다와 싱그럽다가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이전 라디오 책갈피 방송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파란, 푸른, 맑은, 싱그러운 이런 말들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보기에도 그렇고요. 요즘 한창 날씨가 좋잖아요. 연두빛이 도는 푸른 나무들, 푸른 숲들, 파랗고 맑은 하늘. 이런 게 저에겐 싱그럽다. 네, 이렇게 싱그럽다는 표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이라는 말도 전 좋아하는데요. 연두빛 어린 새싹도 저를 힘이 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푸른 숲에서 흐르는 맑은 계곡. 네, 폭포처럼 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단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정말 아래를 내려다보면 투명하게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그런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냇물이나 계곡물처럼 졸졸 흐르는 소리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게 하네요. 살랑거리는 바람도, 살랑거리는 바람결도 좋아합니다. 이것도 싱그러운 바람결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요. 푸른 숲과 나무, 맑고 파란 하늘, 맑은 물, 그리고 살랑거리는 시원한 바람. 이게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더워지기 시작하기 전인 지금이 딱입니다. 서로 간의 말에도 기분 좋아지거나 힘이 되는 말들이 있죠. 난 널 믿어. 난 널 응원하고 있어.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런 말들도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예전에 CF도 있었죠. 부자 되세요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뤄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시의 제목이었던 말의 힘처럼 말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기분 좋아지는 단어나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세연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 12회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월요일에 듣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며 라는 CM송이 마음에서 계속 흘러나왔는데요. 말로도 해주면 다 좋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며 라는 글귀가 떠오르며 그 모습이 상상되곤 했습니다. 저는 트리플 A형 같은 B형이어서요. 마음만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편이었는데요. 저도 상대방이 이야기해 주어야 그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엄마께 사랑해요 라고 말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친구나 친한 언니, 친한 동생들에게도 고마움과 감동을 말로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고 나면 저도 함께 행복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마음에서만 몇백 통, 몇천 통을 쓰고 붙이지 못하고 있는 편지들. 언제쯤 이 편지들에 우표를 붙여서 보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90살이 넘으신 어르신분들께 후회되는 것을 여쭈었더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걸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살 걸이라는 글귀로도 생각이 되었는데요. 언젠가는 저도 그 편지들을 붙일 수 있겠지요. 그 편지들이 사계절 편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아의 가을 편지 신청곡 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90살이 넘으신 어르신이 하셨다는 말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죠. 네,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고 이와 관련한 명언들도 정말 많고요.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다가도 살다 보면 가족들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상황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큼요. 마음처럼요. 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들과 할 수 있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 사이를 잘 조정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때로는 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앞서 이야기했던 기분 좋은 말들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들었던 CM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며 네, 이런 CM송이 저도 한동안 일주일 동안 거의 계속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요. 오늘은 잠시 잊고 있었는데 또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다시 흥얼거려지게 되네요.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직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마음에서만 몇백 통, 몇천 통을 쓰고 붙이지 못하고 있는 편지들. 언제쯤 이 편지들을 우표를 붙여서 보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언젠가는 편지를 붙일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 붙이지 못하더라도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때론 행복해지는, 때론 위안이 되는 편지를 쓴다는 건 누군가를 떠올리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기쁨이자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나리오 책갈피에 남겨주시는 댓글은 붙일까 말까, 댓글을 쓸까 말까, 글을 쓴 후에 엔터, 확인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나리오 책갈피 방송을 통해 여러 청취자분들과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 나누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보아의 가을 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 50초 정도 분량의 짧은 노래입니다. 보아의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보아의 가을 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봄에 듣는 가을 편지도 좋네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나리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나리오 책갈피 전주입니다. 나리오 책갈피 전주는 지금처럼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지역의 최근 주요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그럼 나리오 책갈피 전주 지역의 최근 소식과 정보 안내 시작합니다. 전주시가 금암 1동과 금암 2동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주시는 5월 2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암 1, 2동 통폐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인구 7,932명과 9,500명인 금암 1동과 금암 2동도 통폐합 검토 대상입니다. 전주시가 준비 중인 금암동 통폐합 관련 설명회는 행정동 통폐합 필요성 및 연역, 주민 지원 방안, 전국 행정동 통폐합 사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추진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주시에서 국내 최고의 비보이를 가리는 그랑프리가 열립니다. 전주시와 라스트포원이 5월 25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7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를 개최합니다. 그랑프리 대회의 부대 행사로는 그래피티 시연 및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피티 체험존이 마련되며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통해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기념 굿즈와 초코파이도 제공됩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라스트포원의 독일 세계대회 우승을 계기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로 17년째 열리는 행사인데요. 2024년 제17회 그랑프리 본선 입장권은 행사 당일인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됩니다. 전주시가 전문작가와 작가를 꿈꾸는 전주 시민들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6월 7일까지 완산도서관 내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서 집필 활동을 함께할 입주작가 2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신춘문예 및 문학 매체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거나 번역가와 기고자, 집필 경험이 있는 전문작가 12명과 집필 창작 활동을 희망하고 계획 중인 예비 시민작가 10명을 모집해 5기 입주작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전주시 누리집 또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완산도서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전주 브랜드 공연을 시작합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 한벽문화관은 전주 브랜드 공연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5월 24일에 막을 올립니다. 본 공연은 지난해 초연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전주문화재단은 이번 무대를 전주 브랜드 공연으로 다시 한번 선보입니다.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전라관찰사, 전주 팔경, 선자청 등 전주만의 이야기와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마당창극은 이번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을 위해 마당창극 야외 공연장에서 선보이며 토요일 공연에서 금요일 공연을 추가해 총 30회 공연이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나료 책갈피 전주 지역의 최근 소식과 정보의 간추린 안내였습니다. 오늘 나료 책갈피는 끝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명 접착 테이프를 사용할 때면 늘 그 끝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하면서 테이프 사용을 한 후 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게 끝 마무리, 끝맺음을 잘 해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일이나 관계에서도 늘 그 끝맺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과 끝을 투명 테이프처럼 깔끔하게 이어갔으면 그런 인연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다양한 끝맺음의 생각과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나료 책갈피 전주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과 다시 듣기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책갈피에서는 일상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라디오 책갈피 전주 프로그램 아래에
함께 전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은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입니다. 투명 테이프의 깔끔함처럼 시작과 끝이 명쾌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전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